여야 사당이 선거제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비례대표 상술 방식을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논란인데요. 연동형 비례대표의 비례대표 배정 계산 방식을 알려달라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자 심 의원이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.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. 한국당은 국민 무시 발언이자 깜깜이 선거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비판했고 심 의원은 말꼬리 잡지 말라 이렇게 응수했는데요. 의원들도 잘 모르고 기자도 국민도 잘 모른다는 선거제 개편안 논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.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.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대답,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. 국민을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, 여러분? 나경원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.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. 심상정 위원장인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아니 산수를 저도 봤는데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해요. 그래서 비례를 몇 석으로 하고 지역구를 몇 석으로 줄이고 뭐 연동을 절반만 하고 권역별을 하고 아무리 복잡해도 그렇지 그거 알려달라는 기자한테 국민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. 저도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보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뭐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. 그리고 그 유권자 한 분 한 분들이 그 선택을 해갖고 그 뽑는 자리인데 어떻게 뽑히는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국민들을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선거제도 만든다는 게 말인지 이게 뭔지 아마 그 뒤에는 말인지 뭔지 이게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심상정 의원님 그동안 뭐 여러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정개특위 하면서 선거구제 바꾸는데 노력하신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 마음속에 국민들 알 거 없고 정의당만 잘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계시다면 선거제 잘 안 될 겁니다.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더군다나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 기자들은 저희들이 이제 100% 완벽히 이해해서 맛있게 씹어가지고 이제 독자나 시청자분들이 잘 알기 쉬우도록 저희들이 기사를 써드리는 건데 기자가 질문했는데 거기다 대고 국민들은 그 산식 안 알아도 된다. 기자의 질문이 사실 굉장히 백미였는데요.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라고 기자가 질문합니다. 거기다 대고 심상정 위원장이 아니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수식으로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저는 이 내용이 처음에 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초안보다 여야 사당이 합의하면서 이른바 프랑켄슈타인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. 그러다 보니 이쪽 저쪽의 이해관계를 맞추면서 산식이 복잡해졌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. 아니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천재가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. 박지원도 모른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300명 국회의원한테 이 얘기 물어보잖아요.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라디오 다 들으면서 왔는데 의원들도 심지어 정개특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년도 총선을 치르게 되는 우리의 대표 선수를 뽑게 되는 규칙입니다. 이 규칙을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시키지 못한다라면은 그 규칙은 잘못된 규칙이고요. 다시 한번 여야가 모두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내야지 다급하다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면 그것은 정의를 독점하게 되는 오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니 오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선거제 개편 예상안 쭉 보다가 박용진 의원 지역구가 없어지더라고요. 이 개편안 대로 가면. 배치 떼는 거예요? 그럼 뭐예요? 강북구리 없어지던데요?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요. 그 지역구가 지금 253에서 225로 줄어드니까 28개 지역구가 어쨌든 없어져야 되는 게 지금 여야 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안인데요. 거기에 박용진 지역구를 딱 집어서 없앴다. 뭐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이제 강북구에 제가 을구인데요. 그 을구하고 갑구가 인구수가 이제 좀 줄어서 거기를 이제 합쳐서 하나의 선곡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 지역구는 없어지고 이제 갑을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나 여러분 지역구의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치는 명분에 살고 대의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당선될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면
어쨌든 전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. 왜냐하면 국민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정치 정책을 지지하는지가 예를 들면 10%면 국회 의석수도 10%에 맞게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셈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복잡한 것보다는 국민의 민심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에게도 더 이익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고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의 비례대표,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독일의 그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3선, 4선 하는 의원들도 막 웃어요. 자기들이 계산 안 한다고. 모른대요. 모른대요?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특히나 초과의석이라는 것이 있어서요. 500석인데 한 30개, 40개 의석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심상정 의원의 얘기는 국민은 알 것 없다, 무시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셈법이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민의 민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약간 과하게 하시는 표현은 있지만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.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가 잘 돼서 국민 여러분께서 골치 아프게 이렇게 정쟁에 짜증나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.